엊그저 며칠 전이죠. 저 교수단체 대표 연설. 예. 그거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요. 예, 지금 거의 뭐 200만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청한 걸로 이렇게 지금 누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 교수단체 대표 연설은 그날이 처음이었죠. 예, 처음 했습니다. 예. 막상 이제 본회의에서 교수단체 대표 연설로 한 40여 분 연설을 하신 건데, 예.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그야말로 국가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좀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처지를 지금 호소할까,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들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네. 그분들에게 충심을 다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을 열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저기가 들어왔네요. 예. 미래통합당 후원을 해주시면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대구 경북의 코로나 지원금으로 나간다는 예. 그 말씀을 당 해주시네요. 차원에서. 예. 그 연설이 아주 명연설이었다.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한 200만 명 넘게 그걸 보셨구나. 예. 원래 연설을 잘 하십니까? 대표님은? 보통으로는 했죠, 뭐. 아니, 옛날에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하고 했으니까, 예. 연설은 아주 젊을 때부터 늘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여러분들 심재철 원내대표의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그냥 심재철 치시면 아마 나올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뉴스가 비례당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좌파들이 이제 비례민주당인지 뭔지를 하여튼 만드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이가 말이에요. 이자는 하여튼 지난번에도 뭐 적반하장 그러면서 갑자기 자유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불러더니 그랬죠, 예. 어제도 그랬어요. 의석을 도둑질 당할 것 같다. 예.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몇몇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이해찬 당대표 같으면은 정치를 장난을 만든다. 명분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같으면은 이게 꼼수다, 편법이다. 네. 라고 욕했던 사람이고요. 이인영 원내대표 같으면은 이게 퇴행성 정치다. 참 나쁜 정치다. 라고 욕했던 사람이고요. 윤호중 사무총장 같으면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네.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꿔서 이제는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네.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TV조선에서 뉴스 퍼레이드를 하고 왔는데, 참느라고 혼났어요. 예? 아니, 도둑질은 누가 하는데? 이자들이 4+1이라고 법에도 없는 무슨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선거구 밀어붙였을 때, 예. 밀어붙였을 때, 이게 이 자유파가 가져갈 의석을 도둑질하려고 이거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자기들은 이게 바로 정치개혁이다 라면서 네. 거짓말로 이렇게 밀어붙였던 것이죠. 네. 날치겠던 것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와서는 보니까 자기들이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루아침에 손바닥을 뒤집는데 최소한 자기들이 했던 것이 뭐가 잘못됐다. 네. 죄송합니다. 라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말이나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죠. 그 염치조차 없이 아무도 국민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입 싹 바꿔가지고 어제 얘기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얘기하는 이런 참 뻔뻔함, 무책임함. 그래서 이 미래한국당은 도둑질하는 정당이고 자기들은 그걸 막기 위한 정당방위 정당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들이 선거법을 잘못 만들면서 이렇게 난리를 피웠던 건데 네. 이번에는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정의다. 참
할 말을 있습니다. 네. 더구나 이 이낙연이의 말은 말이에요. 이거는 비난은 잠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자들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예.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 참 아주 무책임한. 그래서 최소한 자기들도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아는데 예. 이낙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옛날 그 당시에는 총리였어요. 예. 자기가 직접 손은 안 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좀 가볍게 비난은 잠시 뭐 책임은 4년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잘못을 인정하는 듯이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직접 손을 담궜던 당시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당직자들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시 일도 잘 됐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네. 하여튼 예. 비난은 잠시. 예. 비난이 아마 영원할 겁니다. 이게 역사에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는지 그리고 그 주범이 누군지 역사는 영원히 기록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당 쪽, 그러니까 자유파의 비례정당과 관련해서는 한성규 한국당 대표가 오늘 대구를 내려가서 그 이제 의료 지원 활동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만난답니다. 만나서 이제 안철수가 지역구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로만 하겠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면 그 비례정당하고 자유파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하고 합당하자. 예. 그리고 논의에 따라서는 당대표직을 안철수한테 막 아예 내주거나 예, 또는 예. 공동대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국민당 쪽에서 안철수가 중심이 되는 국민당 쪽에서 지역구는 안 내겠다고 했으니까 네. 어차피 같은 비례로서 문재인 여권에 대항하려면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연합하는 거 그리고 둘이 묶어서 통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오늘 지금 내려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어떤 결론이 날지 대단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의료 지원을 하면서 정말 땀에 젖은 그 모습으로 예. 찍힌 사진 때문에 뭐 지지율이 당 지지율까지 뭐 상당히 그렇죠. 많이 올랐다는 예, 겁니까? 그러니까 그 비례 지역구까지 출마를 시켰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논의가 복잡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 뭐 비례만 내는 비례정당끼리니까 예. 사실 얘기하기에 따라서는 오늘 내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도 지속적으로 함께 하자고 제안했던 바도 그랬죠. 있으니까 예, 예.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이나 이견은 뭐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역사를 살린다는 관점에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 반문재인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네. 양쪽 모두 큰 틀에서 네. 뭉치고 그런 점에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합당 제안을 하고 뭐 안철수가 어떤 응답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분 문제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우에는 물론 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배려해 줘야 되지만 파이가 더 커지는 것을 그렇죠. 예. 주목하자. 예, 예. 지금 우리가 미래한국당이 한 20석 정도를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안철수 당과 합쳐서 한 5, 6석까지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지분이 얘기가 되면 예.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그림 아니냐. 그렇습니다. 전체 네. 파이가 커질 테니까 네. 나눌 수 있는 목도 훨씬 네.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반드시 통합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점도 있어요. 비례지만 사실은 안철수 세력도 어쨌든 지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당을 찍을 사람들은 사실은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후보는 뭐 누굴 찍든지 지금 뭐 좌파를 찍을 수도 있고 예, 우리 예. 쪽을 찍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례정당 합당으로 되는 순간 이제 그 안철수 지지 세력은 저 좌파 찍을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흔히 말하던 그 시너지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두 통합이 지금 잘 됐으면 하고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근데 여기도 이제 오늘 많이 걱정되라는 의견 중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한성교 대표가 좀 이견이 있는 듯한 보도가 어제 났어요. 전 그 보도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심각한 이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견해 차이는 예. 아닐 것이고 예. 단순히 뭐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네.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성현 대표의 그 단독 인터뷰도 보면 아니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이거는 서로 다른 당이니까 독자적으로 하라고 지금 계속 예.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 같은 당을 해도 이견이 있는데 이제 서로 지역과 비례로 나눠져서 하는 거니까 예, 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눈높이가 달라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한쪽에서는 지역만 나가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비례만 나가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전략이니 그다음에 방법이니 모든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된 독자성은 그 당을 책임진 사람이 행사하도록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럼요. 예. 그런 면에서 미래한국당의 당 운영은 또 미래한국당의 선거 전략은 한성교 대표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비례정당인 안철수 당과의 통합도 굳이 미래통합당에다 물어보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는 건데, 그런데 한성교 대표가 그 인터뷰 말미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어차피 문재인 좌파 정권 심판하고 총선 승리 이끈 다음에는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한다. 예. 그리고 나는 정치판 떠난다.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초심만 잃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예. 예,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말이 정답이고 그리고 그 초심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네. 아마 어렵지 않게 지금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이 말이죠. 그 지금 저 좌파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자기들도 이제 비례당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말 중에 문재인 탄핵을 막아야 된다 이게 있어요. 도둑이 재발적이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자기들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도둑이 재발적이는데 이거는 지금 예, 지금 이 좌파들이 어느 정도 이게 패닉에 빠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잘 했으면은 이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자기들 일방적으로 멋대로 국가를 그야말로 독재적으로 운영을 해놓고 이제 와서 심판받을 때가 되니까 벌벌 떠는 아주 참 추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요.